재래식 언론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데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지 좀 있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해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유시민 작가의 역대급 분석이 화제입니다. 오늘도 난리가 날 것 같은데 많은 공감을 받은 분석 끝까지 봐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친명에서 나와야 된다? 그거 안 돼요. 그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기획한다고 되지를 않아요. 되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 임기 끝날 때 동교동계에서 못 냈죠. 그때 그렇죠. 이인재 씨를 양자로 영입해가지고 이인재 대세론이 있었는데 그게 노풍에 무너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참여정부 끝날 때 노무현 정부 끝날 때 이해찬 대표가 끝까지 경선을 했는데 그 친노인데 안 되잖아요. 반노무현 차별화 정책을 섰던 정동영 후보한테로 넘어갔잖아요. 네. 후보가. 안 됐죠 그때? 문재인 대통령 퇴임할 때 친문이 됐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후보된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우리 정치사에서 민주화 이후에 기존 집권 세력의 대통령과 친하다는 그 노선으로 그 당의 후보가 된 예가 없어요. 저쪽은 안 그런가? 노태우 정권 끝날 때 누가 됐어요? 김영삼. 김영삼 끝날 때 누가 됐어요? 김영삼하고 싸웠던 이회창. 그렇잖아요. 이명박 대통령 끝날 때 누가 됐어요? 이명박하고 죽자고 싸웠던 박근혜야. 박근혜 끝나고 누가 됐어요? 후보가 홍준표. 친박 아니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당을 막론하고 집권 세력, 집권한 대통령 계보에서 대통령이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집권당의 후보가 된 예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다 헛꿈이야. 역사적 사례를 보라고요. 아이고 오늘 또 방송 나가면 유시민이 친명 다 죽였다. 싹을 잘랐다. 이거는 아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당원과 지지자들의 믿음을 사면 그 사람이 친명이건 아니건 상관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일들을 해야지 무슨 그런 이상한 기획을 해가지고 그 기획 가지고 백날 담장 쌓아봐야 때 되면 다 와르르 무너져요. 언론에서 보도하는 걸 보세요. 재래 언론에서 특히 유튜브도 일부 그렇지만 명청대전이라 그러잖아요. 친명 대 친청의 대전이래요. 이번 오는 8월 전당대회가. 그거는 완전히 허구거든요. 분열책동이고. 근데 그거를 받아안고 무슨 자기가 친명임을 내세우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형적으로 비죠. 그렇죠.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어. 그리고 김민석 총리와 김현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매불쇼 출연을 두고 서로 이야기한 메시지가 언론사를 통해서 본의 아니게 여기 좀 노출이 됐거든요. 그 대체로 맞는 말이던데. 왜냐하면 유명한 거 맞잖아요. TV에도 종종 나가잖아요. 강남에 사는 것도 맞고요. 지식인이라고 하니까 지식인은 영광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데 네 가지가 다 사실에 부합하는 정보예요. 그리고 뭐 그것이 어떤 뉘앙스냐를 가지고 뭐 또 말하기도 하던데 어떤 뉘앙스면 어때요? 나라님도 안 보이는 데서는 흉본다는데 나 따위야 뭐 흉보면 어때요? 괜찮아요. 저런 정도는 흉도 아니야. 네, 흉도 아니야. 그냥 네. 그런 거고. 이제 다만 이제 앞으로는 들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론에 또 입방아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저도 같이 부끄러우니까. 네. 정치하는 분하고 국무총리하고 왜 밥 먹고? 저는 그냥 글 써서 먹고 살면서 가끔 비평하러 나오는 놈인데 네. 재래식 언론의 보도를 보면 되게 흥미로워요. 이제 거기서 각광받으면 다 망했거든요. 지난 몇 년간. 네. 소위 뭐 친명횡재 비명행사라는 그 유행어를 만들었잖아요. 지난 총선 때. 그때 어마어마하게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을 띄웠어요. 띄웠는데 그나마 자리 받은 사람은 박용진 의원 하나 자리 받았고 나머지는 다 당을 나가는 바람에 다 망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 그때 매불쇼에서 그 얘기했어요. 재래 언론에서 막 띄워주니까 자기가 굉장히 대주주인 것처럼 영향력이 센 것처럼 주체 역량에 대한 과대평가를 하게 되어서 저렇게 나가서 세미래니 뭐니 만들고 무소속 나가봐야 10%못 넘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위험해요. 재래 언론에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김병기 의원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놓였는데 그때 원내대표 될 때 MBC에서 그 아드님 문제 가지고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원들 민심, 지지자들 민심은 김병기 의원으로 확 쏠렸거든. 서영교 의원하고 경쟁할.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묘한데 김민석 총리로 추정되는 이현주 의원으로 추정되는 의원과 국무위원 사이에 텔레그램 문자 그게 지난번에도 찍혔잖아요.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장인수 기자 보고 왜 그 무슨 검사들한테 공소취소를 자발적으로 하면 어떠냐고 말했던 대통령 측근 고위 인사가 누군지에 대해서 왜 안 밝히냐고 막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근데 뉴스원에서는 그거 왜 안 밝혀요? 국무위원하고 국회의원인데 여당에 안 밝히잖아요.
끝까지 안 밝혔어요. 이런 이중잣대가 뭐냐 할 때 이 언론이 그 지난번 텔레그램의 당사자들은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해 줘야 될 대상과 까야 될 대상은 어떻게 고를까? 기가 막히게 고릅니다. 와, 이걸 진짜 흥미로운 주제다. 정말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해되는 사람과 자기들에게 이익되는 사람. 그래서 와.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뭐 어떤 분은 뭐 무죄 받고 지금 정치로 복귀했는데 막 조중동을 포함해서 재래 언론에서 막 단독 인터뷰해주고 어마어마하게 띄우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감별을 엄청 잘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해될 사람들을 띄웁니다. 계속 몇 년 전부터. 이재명 정부에 해될 사람만 띄운다. 저는 판독기라고 봐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정치인이 또는 지식인이 갑자기 막 언론의 각광을 받잖아요. 재래 언론에서 정치부 기자들이 발탁해서 띄워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뭐 있는 거예요, 그거는 다. 국무위원과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텔레그램을 나눴습니다. 언론사는 그 누군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묘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재래식 언론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데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까는 오, 걸까? 그게 진짜 궁금했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안 되면 좀 있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해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하나 보고 드립니다. 최근 일어나는 여러 사태에 대해서 얼마나 허탈하고 속상하셨습니까? 윤두창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물리치고 났더니 이제는 전우들끼리 총구를 겨누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그 참담함, 저 역시 깊이 공감합니다. 만약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조장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러분, 거대한 적 앞에서는 누구나 뭉칩니다. 생존이 걸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적이 사라지고 권력을 쥐게 되면 어떤 속도로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것인가를 두고 이견이 생기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단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검찰개혁의 방법론을 두고 유튜버와 평론가, 정치인들이 각자의 주장을 펴며 격렬하게 토론하는 것 자체는 병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일입니다.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고 현실을 타개하는 전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그 이견이 선을 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수박, 배신자, 작전 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악마화하는 순간 토론은 사라지고 종교 재판만 남습니다. 바둑을 두다가 훈수 좀 다르게 둔다고 바둑판을 엎고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으면 나중에 다시 마주 앉아 바둑을 둘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 둡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비평이 직업이니 저를 비판하시는 거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을 향한 그 서늘한 증오를 조금만 멈추시고 앞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우리의 진짜 적은 조금 다른 의견을 내는 내 옆에 동지가 아니라 호시탐탐 이재명 정부의 실패와 분열을 노리는 저 견고하고 영악한 기득권 세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